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혜식입니다. 롯데가 분쟁과 관련해서 민유성 SDJ 고문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민유성 고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어떤 사람인지 세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도 미디어워치 대표이신 김지룡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예. 워낙 바쁘다 보니까요. 예. 다른 방송할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 워낙 바빠요. 예. 예. 어떻게 뭐 새해는 좀 계획이. 저희 이제 올해 광고를 이제 많이 받아내야죠. 그러니까 예. 광고라는 게 이제 보통 기업이 이제 1월 달에 이제 예산을 확정을 해갖고 2월부터인데 저희는 그러니까 1월 달이 가장 부지런하게 뛰어다녀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기업이 잘 돼야 광고도 들어오고. 그렇죠. 또 언론사도 잘 되고. 예. 그런데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예. 기사거리만 나오고 광고는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분쟁이 생기면 의사결정자가 큰 예. 의사결정들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아. 좀 진정이 되고 나서 하려고 하는데 뭐 이 롯데가 분쟁에 지금 한가운데 소개하신 분이 지금 민유성 고문, 네, 이분이 네. 이제 신동주 전 회장 측의 이제 측근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분 양력을 보니까 좀 이상해요. 네. 뭐 한번 이상하다는 오늘 게 뭐 본격적으로 한번 나쁜 얘기해 의미는 보죠. 아닌데 네. 예. 이분이 이제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강대학교 나오고 서강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뉴욕 주립대학교에 유학을 가셔서 경영학 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네. 이제 취업을 하셨는데 외국계 금융기관에만 거의 다니셨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일 시작한 데가 뭐 시티은행 심사역 하다가 뭐 지뱅까지 하셨고 자딘 프레밍이라는 이것도 이제 미국계 증권회사죠. 여기 서울 네. 사무소 부서장 하셨고, 네. 그다음에 리만 브라더스의 서울 사무소 부서장, 그리고 또 모건 스탠리로 옮겼다가 살로몬 스미스 바니 여기 이제 대표이사 부사장을 하셨고 처음으로 이제 우리 이 금융기관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된 게 이제 우리 금융지주 재무총괄 담당 이제 부회장으로 들어가셔서 일하신 게 처음인데 네. 그랬다 또 얼마 있다가 다시 또 리먼 브라더스 서울지점 대표로 가셨어요. 아. 외국계 이 금융기관을 참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신데 네. 저도 이제 경영학과 나왔지만 네. 제가 취직하려던 게 이제 1988년인데 네네. 87년도에 이제 취업 활동을 했겠죠. 네. 외국계 금융기관에 잘 안 가려고 했습니다. 아, 왜 그러죠? 네. 그러니까 외국계 금융기관이 사실은 급여를 굉장히 많이 주는 좋은 직장으로 알려졌는데 네. 저 때만 하더라도 뭐 요즘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저 때만 하더라도 같은 조건이면 아니면 조건이 조금 나쁘더라도 네. 우리 기업에 들어가서 이 나라를 좀 부강하게 하는 일을 하자. 애국심. 애국심만으로 취업을 한 사람은 없겠지만 네. 이 마음속 한 구석에는 그런 애국심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김진웅 대표님 좀 약간 운동권 시대에 전형적인 접근했죠. 386 세대죠. 그러니까 그때는 대다수의 운동권의 아주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예. 아주 빨갱이라고 볼 수 있는 붉은 물이 드는 사람이겠지만 예. 솔직히 말해서 그걸 추종하고 또 가서 이렇게 피켓 들고 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단순 참가자들은 굉장히 다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고 봐요. 예예예예. 근데 저희 때도 그랬는데 1970년대 이분이 이제 취업을 한 거는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시니까 70년대 후반 정도로 예. 보이시는데 뭐 그 전 세대가 이제 이분보다 한 20살 정도 많으면 이제 국제시장 세대가 되는 거죠. 아, 그쵸. 정말 자기 아버님 세대. 모든 거 다 던져서 네. 나라 이제 부강하게 만들고 네네. 그리고 그 가족들 부유하게 만들고 이제 그런 이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저보다 나이 많은 세대도 역시 외국계 회사에 잘 안 가려고 했습니다. 아하. 아니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란 게 우리나라 도와주러 온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응.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서 그 소중한 돈을 밖에 들고 나가려고 하는 그 당시에 그렇죠. 국부를 좀 빼간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심지어는 뭐 당시 이제 운동권 용어로는 매판 자본이라는 말까지 썼습니다. 맞아요. 나라 팔아먹는 자본이라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에 취직을 하는 데는 좀 심리적인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네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외국계 이제 증권회사 주로 계셨는데 뭐 그거를 저희가 탓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건 개인의 자유죠. 그렇죠. 월급 많이 준다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이분이 이 외국계 회사를 계속 다녔던 거 보면 국가 간이 이렇게 투철한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냥 그걸 국가간이 투철하지 않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 수는 있지만,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예, 그 당시에 당시의 정서를 그렇죠. 보면 예, 예.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국가보다는 내가 더 우선이고 월급 많이 준 데 가서 잘 살겠다. 예.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산업은행 행장으로 발탁이 되셨단 말이에요.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입니다. 여기는 맞아요. 국가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외국계 회사만 돌아다니신 분이 어떻게 산업은행 행장이 됐을까? 물론 이제 인맥들이 있었겠죠. 이제 경기고등학교도 나오고 뭐 네. 서강대 경영학과를 나왔으니까 이분을 발탁한 게 그 김승유 당시 이제 하나금융지주회장하고 강만수 장관이라고 이제 당시 이제 MB 정권 때 기획재정부 장관을 했던 분인데 네. 이분이 뭐 금융계 이 두 분 다 이제 금융계 4대 천왕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분인데 이분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민유성 고문이 이제 그 산업은행에 이제 발탁이 돼서 행장으로 오신 거죠. 네네. 근데 행장으로 이제 2008년 6월에 오시자마자 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리만 브라더스 건을 인수를 추진을 합니다. 네네. 5조 정도 투자를 하는 건이었는데 이 리만 브라더스가 결국은 이제 9월달에 그로부터 한 3개월 뒤에 그것도 이제 한국에서 인수 안 하겠다. 방침이 나오자마자 이제 5일 뒤에 이제 600조 원의 부채를 안고 이제 파산을 했잖아요. 했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행장이 되자마자 리만 브라더스 건을 추진을 했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리만 브라더스 추진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이 김승유 이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이분이 이제 MB하고 굉장히 절친했던 분 같은데 이분하고 이 리먼 브라더스 임원들하고 연락을 주고받은 뭐 이메일 같은 걸 주고받은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6월 2일에 이제 산업은행 행장으로 이 민유성 고문이 행장이 되시고 7월부터 인수를 시작했다. 이분이 이제 이게 나중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니까 국회에서 이제 청문회 같은 게 열렸어요. 도대체 왜 그런 기업을 인수를 하려고 했느냐. 근데 이 민유성 고문은 자기는 어쨌든 뭐 7월 11일경부터 인수를 시작을 하려고 했다. 근데 그 이전에 한 2달 전에 이분이 이제 이 산업은행장이 되는데 굉장히 그 많은 힘을 실어줬던 분들이 이 리먼 브라더스의 임원들하고 연락을 했다. 그리고 또 이게 왜 나왔냐면 사실은 내부 분석이기 때문에 밖에 흘러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리먼 브라더스 파산은 미국에서 굉장히 큰 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원인을 미국에서는 이제 조사를 하고 그런 내부 문건들을 공개를 한다 그래요. 그 내부 문건 공개하는 과정에서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님이 연락을 하신 거, 그리고 이제 그 리먼 브라더스 임원 간에 이게 메일 주고받은 걸 보면 이 민유성 고문이 산업은행장이 될 거다. 그리고 굉장히 큰 건을 하나 터뜨릴 거다. 네, 이런 얘기들이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들이 다 미국에서 이제 증거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도대체 어떻게 민유성 고문이 산업은행장이 될 거를 미국 리먼 브라더스에서 알고 있었을까? 혹시 산업은행 이 행장 선임에 리먼 브라더스도 관여를 한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리먼 브라더스가 살 길이 한국에서 투자받는 거 외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5일 뒤에 파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작업을 산업은행 행장 되기 전부터 이분을 밀던 이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님하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분들이 다 관련이 되는 게 아닌가. 야,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나라를 보면 이게 인수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건데. 큰일 날 뻔했죠, 진짜로. 그래서 사실 MB 정권에서 어떤 비판을 할 때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을 뽑을 때 국가간보다는 일하는 능력 위주로 뽑았다. 뭐 이명박 대통령 자체가 본인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경영자였잖아요. 비즈니스맨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하고 이제 어떤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일 잘하는 사람들이겠죠. 일 척척척척. 큰 일도 잘 진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관은 좀 등한시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 MB 정권 때 그 포스코가 뭐 한 3조 정도 현금성 자산 증발해갖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포스코는 정말 국민 기업인데.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결국은 이 국가관보다는 일하는 능력, 어떤 비즈니스 커리어 이런 것 위주로 사람을 등용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민성 부분이 지금 이제 롯데가 분쟁에 관련돼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네. 정말 일을 잘한 분인지 좀 의문이 가요. 왜냐면 처음에 이 신동주 회장의 이제 어떤 홍보를 시작을 하면서 벌인 일들이 실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요. 예. 그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관련돼 갖고 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리먼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예. 직원이 몇 명인가? 예. 수만 명이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예. 엄청나요. 600조 원의 부채를 안고 있죠. 예. 수만 명인데 그렇다면 전 세계도 자꾸 지사를 많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리먼이 굉장히 핵심적인 엘리트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예. 그 자체도 검증이 잘 안 된 부분이 있고 예. 또 하나가 제가 볼 때 리먼 파산의 가장 주요한 그 핵심적인 이유가 그 부실 부채들 예. 이 채권들을 막 팔아갖고 예. 나중에 이게 이제 회수가 안 될 정도로 모기지론 예. 그 파생된 거 아니야? 파생 상품들 예. 그 관련해갖고 미국에서도 이 리먼의 파산을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정부에서도 이거 심각하다. 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한국 측에 떠넘기려고 했다. 뭐 그런 정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고위층에선 이거 파산하기 전에 한국에 팔아서 우리가 회생을 좀 하면서 예. 어떤 책임을 한국으로 다 넘기려고 한 이 고위층의 어떤 작전 예. 거기에 혹시 노란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어요. 그리고 뭐 리먼 브라더스를 인수를 한 게 뭐 결과적으로 안 했지만 네. 뭐 당시에 인수했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정말 이 리먼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정말 세계적인 글로벌한 그런 금융기관이니까 거기에 뭐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뭐 순수한 마음으로 괜찮을 줄 알고 뭐 한 5조 원 투자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민성 고문 같은 경우는 뭐 리먼 브라더스의 주식을 5만 9천 주를 갖고 있었으니까 만 원만 잡아도 5억 9천이고 뭐 10만 원이었던 얘기도 있어요. 그냥 59억. 그게 또 이제 뭐 산업부에서 인수하게 되면 인수하게 되면 주가가 주가 폭등하죠. 폭등을 했겠죠. 이야. 그래서 그런 걸 또 숨기고 있었다는 걸 보면 순수하게 정말 이게 국책은행의 장으로서 순수한 마음으로 국내 금융계가 글로벌화 금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리먼 브라더스를 추진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그냥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좀 힘든 분들이 있죠. 네, 그렇군요. 특히 그 주식 관련해서는 뭐 숨겼다는 것보다 이제 사실은 더 큰 문제인 거죠. 갖고 있을 수도 이제 리먼 브라더스 주식 이제 서울 지점의 대표였으니까. 근데 그거를 공직자 재산 공개하는 과정에서 숨겼다. 뭐 그거는 정말 이 순수한 의도를 본인이 정말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뭐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정황을 그런 큰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 같으면 상상도 못할 재산이잖아요. 평생 모아도 못 모을 그런 돈을 나 까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평문에 나가면 너 저 착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SJ 코퍼레이션에 지금 활동을 하면서 실수가 많았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분이 결국은 이제 그 신격호 총괄 회장을 이제 거의 뭐 옆에 이제 모시면서 한간에 얘기로는 이분들이 거의 뭐 인질처럼 잡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거는 좀 너무한 얘기 같고 어쨌든 신격호 총괄 회장을 어떤 홍보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이 신격호 총괄 회장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서실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비서실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승기 비서실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뭐 일본 게이오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 법과 대학원을 나왔고 그 법무법인 두부에서 이제 근무를 했다고요. 그래서 변호사로서 법률적 지식 등이 비서실장으로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런 식의 어떤 보도 자료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경영권 분쟁이 있으니까 법을 좀 잘하는 분. 변호사 같은 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가 유리하겠죠. 근데 이분이 결국은 변호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사칭을 하거나 변호사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굉장히 센 거예요. 굉장히 센 거죠. 그래서 서울
그 변호사협회에서도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은 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공문을 통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SDJ 측에서 한국 변호사도 미국 변호사도 아니다. 그럼 그렇게 검증이 안 된 분을 어떻게 변호사라고 믿고 네. 가장 중요한 신격호 총괄 회장의 비서실장에 집어넣었을까? 가장 중요한 거를 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니. 그래서 이분이 정말 그 일하는 능력이 대단했던 분이 맞나? 뭐 그러네요. 경력을 보면 굉장한 분인데 뭐 일하는 능력 자체는 예. 국가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처음부터 이런 실수를 한 데다가 예. 또 SDJ 측도 이제 홍보 대행사를 하나 갖고 있어요. 에버샌드이라는 그 미국계. 예. 여기 이 담당 상부가 큰 말 실수를 해서 예. 좀 무리를 일으켰는데 이분이 이제 이 데일리안이라는 인터넷 신문사 거기 기자한테 술 취한 상태에서 전화해갖고 야 너 지금 어딨냐 소주 한잔 하자. 네. 반말을 했다 그래요. 잘 모르는 사이인데. 미친 거 아닙니까? 기자를 함부로 보내. 아무리 돈을 못 번다고 그래도 반말을 하다니요. 네. 더군다나 또 당신은 이제 신총괄 회장이 입원 중이었는데, 네. 그러면 그 홍보 대행사 상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신격호 총괄 회장님이 입원했는데 이렇게 술 취해서 다녀도 되는 건가? 네. 근데 결국 이제 그 자신이 반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제 데일리안 기자한테. 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전화를 해갖고 그러니까 본인이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여러 가지 비난 같은 걸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반말이 무슨 막말이냐. 응? 내가 반말했지 언제 막말했냐. 아.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반말하는 게 막말이죠. 그렇죠. 제가 만약에 김준호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오늘 방송하자 뭐 이러면 그 막말이잖아요. 막말이죠. 바로 주먹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뭐 저는 주먹을 안 쓰지만 굉장히 마음에 큰 저 상처를 같으면 옥수수 털어버립니다. 그냥 말 그대로 옥수수를 완전히 그냥 뽑아버리지. 근데 지금 이게 롯데가 대한민국의 굴지의 재벌그룹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경영권을 둘러싸고 신동빈 회장 측하고 이제 신동주 회장 측하고 이제 분쟁이 붙었는데 이런 재벌가를 둘러싼 그 분쟁 치고는 좀 품격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경영자가 누가 돼야 되느냐, 신동빈 회장이 돼야 되느냐, 신동주 회장이 돼야 되느냐. 사실 그 기업의 주인이 누구일까? 근데 보통 통상 얘기하는 건 주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네, 주주가 이제 그리고 이 롯데가 같은 경우,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주주가 뭐 일반 개인 주주까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상장된 회사니까. 그러니까 경영진 및 그 오너라고 지칭되는 몇 분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 주식들을 다 갖고 있는 데다가 또 이 경영에서는 스테이크홀더라고 그래갖고 기업의 주인이 단순히 주주만이 아니다. 그렇죠.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도 주인이고 예, 예. 거기에 이 기업에 돈을 많이 부어준, 빌려준 이 채권자, 은행 이런 데도 주인이다. 왜냐하면 그 기업이 만약 망했을 때 그 그렇죠. 피해를 누가 있느냐. 주주도 있고 종업원도 당장 길거리 내몰릴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피해를 있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 여기도 돈을 못 받으면 피해를 입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 그 거래처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이 롯데그룹의 주인이라는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어떤 내가 경영을 하면 이런 미래 비전을 갖고 그룹을 이렇게 경영을 하고 이렇게 키워나가고 그렇죠. 또 우리나라 재벌이라는 거는 뭐 이 다들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으면서 컸으니까 네. 국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네. 이런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그 비전을 누가 더 좋은 비전을 제시해서 어떤 이 기업의 주인이라는 사람들, 네, 예. 많은 종업원이라든가 일반 국민들까지 예.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 좀 품격이 높은 싸움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뭐 결국 이제 신격호 총괄 회장님 데리고 뭐 바둑 들어다니고, 그러니까. 롯데월드 한번 갔다 오고, 잘 걷지도 못하는 분 걷게 하고. 더군다나 그 측근에 비서실장으로 넣으신 분이 뭐 변호사라고 그랬는데 변호사가 아니고. 뭐 홍보대행사 상무는 좀 막말을 하고 좀 이런 품격이 낮은 추태는 좀 지양을 하고 좀 비전 싸움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근데 그 인맥들이 또 다 자기의 인맥으로 주축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비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유성 고문하고 이제 그 전부터 일을 오래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다 SGA의 그 상무로 있고 다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민유성 고문이 그런
비난을 받게 되는 거는 결국 당신의 인맥으로 해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신동주 회장하고 이제 어떤 비즈니스 관계를 맺게 되는데 결국 얘들이 제대로 안 되고 삐그덕거리고 이런 좀 품격이 낮은 싸움이 벌어지고 하는 것들은 결국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민유성 고문의 측근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는요, 초기에 예. 말씀하셨을 때 지금 롯데가 회장님이신 신격호 회장님이 예. 참 표현 담기 그렇습니다. 인질로 잡혀 있다. 예. 그런데요, 예. 잘 보시면 옛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굴 인질로 잡으면 네. 그 호위무사들을 누구로 갑니까? 어디서 착취해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일 친한 사람들을 딱 깔아놓잖아요. 왜? 네. 그래야지만이 배신을 안 하잖아요. 적어도 정말 순수하고 정말 회사를 살리는 사람을 갖다 놨다면 네. 그 사람은 직원하겠죠. 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할 텐데 그러지 않고 자기 말만 듣는 사람을 놔야지만이 정말 한마디로 뭐 어떻게 아까 인질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인질이란 표현 포위 네. 막을 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아까 그 변호사 네. 또 선택한 것도 그 기사를 잠시 봤는데 일본어를 잘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가 네. 또 있었어요. 네. 아니 일본어 잘하면 그냥 현지인 뽑지 왜 그런 사람 뽑습니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많습니다 정말. 예. 이게 뭐 신동주 회장은 전 회장도 그렇고 신격호 회장님은 뭐 한국어 굉장히 잘하시는데 신동주 예. 회장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잘 못하신다고 하니까 결국 뭐 일본어도 되고 영어도 좀 되고 한국말도 좀 되고 한국말은 뭐 당연히 한국 분들이니까 하겠죠. 듣기만 하는 것 같아요. 네. 말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자기랑 친한 분들을 데려오다 보니까 예. 결국은 정말 이 수많은 인재풀 중에서 유능한 사람이 뽑힌 게 아니라 정말 그 인해장막을 같이 칠 수 있는 인해장막 표현 좋네요.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왜 머리에서 인해장막이란 말이 안 떠올랐지? 그래서 워낙 피곤하게 요즘 피곤합니다. 사셔갖고 뭐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아까 뭐 인질 뭐 이거 뭐 어떤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왔지만 그거는 지금 현 상태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언론의 비판에 따라서 저희가 얘기한 것이지 뭐 저희, 무작정 얘기한 건 아니지 저희 않습니까? 얘기가 아니라 저희 뭐 기사에 나온 것들을 이제 인용해서 그렇죠. 하는 얘기인데 네. 뭐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이러한 그 롯데가 분쟁, 오늘 저희가 4번째 하고 있는데 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 무엇이 솔루션으로 제공돼야 되고 기자들이 볼 때는 또 하나는 롯데가 굉장히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을 주는 네. 그런 아주 거대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또 잘못되면 우리 한국 경제에 큰 여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을 통틀어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결국은 미래 비전 같습니다. 국가건 기업이건 어떤 이 리더라는 사람들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예. 그 비전이 뭐 이 국가 리더 같으면 국민들한테 공유가 되고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종업원 이런 사람들한테 공유가 되면 그 기업이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건데 좀 이 재벌과 어떤 분쟁인데 어떤 재벌과 학대 국가 기업의 큰 축을 담당하는 그런 곳답게 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좀 품격이 높은 그런 식의 싸움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품격이 자꾸 낮은 이런 싸움들을 국민이 보다 보면은 예. 국민들이 좀 불안해집니다. 좀 국민들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에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기업이라도 잘못되게 되면 또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돼서 신의 한수는 계속 롯데가 분쟁을 다루고 있는데요. 좀 전에 우리 김지룡 대표님 말씀처럼 정말 품격이 있는 또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기업 경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롯데가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면서 신의 한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